네,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의 윤상보입니다. 자, 이슈 토론으로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오랜만에 이경용 전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동연 시사평론가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의원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잠깐 근황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먼저 근황도 중요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예. 방송에 참여하려고 지난 2월 6일 날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저는 예. 원래 보수를 지지하고 보수를 옹호해 왔습니다. 자본가의 어떤 기업을 더 크게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보수였고 또 보수였으면서 늘 개혁과 혁신을 주장했다는 점에서는 진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설명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도의원하면서 6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지금 생산, 제조, 판매, 서비스와 관련된 6차 산업을 통해서 저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이제 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탈당을 하셨군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했는데 근황을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일단 이번에 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시 숙제를 하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번 제9회 지방선거 제주 여론조사 1차 결과는요.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 제주투데이가 공동으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의뢰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및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응답률은 16.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도지사부터 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전체 후보 선호도를 살펴보자면요. 아직 확고한 일강 구도라기보다는 혼전 양상도 좀 일부 보이고 있는데 문대림 의원이 19%, 오영훈 도지사 19%, 위성곤 의원 13%, 그다음에 고기철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8%, 그다음에 이제 송재호 전 의원 7%, 문성효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4%, 김승욱 도당위원장 2%, 그다음에 김명호 진보당 후보가 좀 1%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아마 그 결과들 보셨을 텐데. 현재 판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먼저 여쭤보도록 할까요? 일단 민주당 후보들을 합산하면 70%가 넘잖아요. 예. 민주당의 강세, 국민의힘의 열세 구도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민주당 후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굉장히 치열해지는 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건 국민의힘이 12.3 계엄 사태 이후에 보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게 극복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딱 이렇게 보셨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서요. 씁쓸하죠. 예. 과거 저도 보수의 입장에서 보수 입장에서 씁쓸하고 냉철한 반성과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과거의 제주도지사는 국민의힘 대 민주당, 민주당 대 국민의힘 구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직 도지사 대 민주당 내 후보 다 후보 간의 경선 구도가 돼 있는 느낌이고 누가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느냐, 낙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본선으로 직행해서 당선이 되는 그런 성과까지 왔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직 도지사가 월등히 지지 세력을 확고히 구축하면서 이렇게 굳혀나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 지지세가 붕괴되면서 그 같은 자체 내의 민주당 후보가 그것을 빼앗아 가기 위한 그런 경선 구도로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현직 같습니다. 프리미엄을 좀 못 얻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런 선거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당의 도지사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 현역으로. 근데 이 지역 내 국회의원들이 지금 선거 출마를 한다면 한 명 제외하고 두 명이 다 지금 선거를 나오겠다고 하고 또 전직 국회의원도 좀 출마 선언도 했었고 이런 현상을 제가 잘 못 봐서 이유는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영훈 지사에 대한 민주당 내 신뢰가 떨어졌다는 거죠. 당내에서? 당내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영훈 도지사가 도지사로 재임하면서
물론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겠죠. 예. 정책적인 부분인데 일단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고요. 비판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도지사이긴 합니다만 예.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적인 색깔, 색채, 그리고 정책,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에 대해서 당원들의 비토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오영훈 지사로는 안 되겠다라고 예. 하는 후보 교체론이 민주당 당내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현역 의원들이 도지사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계속 예. 잇따르고 있고요. 결국은 이 모든 구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영훈 도지사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도정 운영 평가를 보면은 아마 아마 짐작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영훈 도정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44%, 부정적 평가가 47%입니다. 물론 이제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에 대해서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성과 공유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수치가 나온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부분 혹시 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그 제주시 지역에서는 월등히 부정평가가 많습니다. 아, 예. 부정평가가 50%, 긍정이 41%. 예. 그나마 서귀포 지역으로 갔을 때는 서귀포는 긍정평가가 53%, 부정평가가 41% 예. 이렇게 되고요. 중도하고 보수에서 부정평가가 상당히 많다는 거. 네. 그것이 돼 있고요. 자영업 그리고 화이트 칼라층에서 54, 55% 부정평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평가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오영훈 지사는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예. 또 민심인 사실 민심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듣기에는 민심도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한 그 실책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 또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책임을 지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예. 대책을 빨리 세워서 다시 도민들에게 그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올바른 길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당내 인심이 잃었다는 말씀해 주셨고 지금 또 이제 전체적인 민심을 또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제 그게 또 앞으로의 또 숙제가 될 부분이고요.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그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선호도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 선호도와 양자 대결 결과를 보면은 사실 당내 경쟁이 또 절대적인 강자는 없는 양상이고요. 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당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 내부 구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건 반호 정서가 굉장히 큰 거죠. 반오 정서. 예. 지금 오영훈 도지사의 어떤 4년 동안의 정책 그리고 도정 운영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비판의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반호 정서의 연대라고 할까요? 네네. 지금 이제 문대림 의원이나 위성근 의원이나 뭐 송지 의원은 아직 좀 뭐 출마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 이 두 의원들이 현직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선언한 이유에는 소위 말하면 오영훈 도정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그 책임이 상당히 크죠. 예. 그래서 이 민주당 내에서 반모 정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양자 대결에서 뭐 따져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예. 어찌 보면 오영훈 도정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일종의 낙제점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직 도지사가 재선을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예. 민주당 당내에서 상당히 지지세가 결집돼야 되거든요. 역대 선거를 통해서 보더라도. 예.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일종의 반호 연대가 굉장히 이번 당내 경선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일단 민주당 내로 이제 네. 북한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을 좀 말씀하신 부분이고 참고로 이제 당 내로만 한정하면은 민주당 내로 한정하면은 문대림 의원이 24%, 오영훈 지사가 지금 20%, 위성군 의원이 16% 그리고 송재호 전 의원이 9% 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당적 벗으셨으니까 이제 좀 홀가분하게 객관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예.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문대림 의원이 당내 뭐 오차 범위이긴 한데 당내 후보 선호도에서는 가장 좀 높은 걸로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아까 제주시 지역
또 50대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요인을 좀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예, 문대림 의원은 일단 과거 도지사 출마 경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송재호 의원과의 경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예. 그러면 조직이 살아있는 거예요. 조직이 살아있고 예. 지금 제주시 갑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조직을 가동할 충분한 프리미엄이 남아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연령대가 우리 문대림 현 의원이 예. 60대이지만 사실상 만으로 치면 50대를 간 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직 기반이 50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 또 분석을 해봤더니 예. 진보, 중도, 보수 모두 문대림 의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대림 후보에 대한 지지 경향이 나타나는데 예. 우리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기 현직 그 오영훈 도지사가 예. 정책을 잘 유지하고 지지 기반을 굳혔으면 이런 게 나타나질 않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너무 세서 네. 지금 큰일 났다. 우리 민주당이 힘을 규합해야 된다. 이렇게 예. 그렇게 선거 양상에 가야 되는데 같은 민주당에서 오영훈 지사 가지고는 제주도의 미래가 없어 보여. 예. 그래서 우리 오영훈 현직 지사에 대한 반발로 다른 후보를 내세워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의 새로운 후보가 나왔을 때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라는 그 미래 암시적인 그런 측면도 나타났다고 보여요. 예. 그래서 그 왜 오영훈 지사가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실책을 했는가를 돌이켜 보면 언론 예. 보도에 의한 것만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섬식 정류장 그 양문형 버스 예. 추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또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과 관련된 것을 수습하지 못한 점, 예. 그리고 또 한나 애월 포레스트 복합 리조트 사업에 대한 일부 의혹 보도, 또 그리고 모 중국 기업과의 유착설 의혹 보도, 예. 그리고 이 인사 과정에서 특정 지역, 특정 고교 인사를 특혜하는 그 배치 문제.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이런 그런 상대 부분에서 어쨌든 부정적 인식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불만감 같은 거. 그다음에 예. 추자도 해상 풍력 사업과 관련된 특정 기업 특혜 의혹 논란 이런 것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여요. 현직으로 노릴 수 있는 이점을 좀 많이 좀 잃어버리고 오히려 좀 의혹 제기들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더 많았던 말씀이신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 지금 도민들이나 민주당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성문 의원도 그렇고 문대림 의원도 현역 의원이에요. 문대림 의원은 초선이고요. 예.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이성문 의원 삼선 의원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던져서 지사에 출마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서적 반감이 예.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어떤 비판보다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오영훈 도지사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예. 그 정책이 보면 일관되게 민주당 당내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한 선수 교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예. 크게 정서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정서적 공감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현직 의원이 의원직을 던져서 지사에 출마한다라고 하는 정서적 반감을 상쇄시킬 정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낸 건 전적으로 오영훈 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문대림 의원과의 비교를 통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뭐 오영훈 현 지사의 이제 정책상의 실책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비토 정세를 불러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위성곤 의원은 어떻습니까? 위성곤 의원 같은 경우에는 50대 그리고 지역구가 아무래도 서귀포다 보니까 서귀포시 지역에서 관심이 다소 높은 편이고 이 지지율 구조에서 보이는 현상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좀 서귀포 지역 원래 서귀포에 사시니까 분석할 것도 없죠. 이성건 의원은 어쨌든 예. 서귀포에서 도의원 3선, 예. 국회의원 3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지역 지지 기반이 서귀포인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서귀포가 또 민주당의 좀 많은 그 지지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유성권 의원이 갖고 있는 지지 기반은 결국 서귀포시 그리고 특정 고교 서귀고등학교 예. 그리고 자기 본인 50대 이런 조직 기반을 통해서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근데 인구 구조를 보면은 서귀포에서의 지지세는 확고한데 제주시에서의 지지세가 좀 떨어진다면은 좀 불리한
구도 아닙니까? 아, 혹시?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추후에 토론을 할 얘기지만 예. 유성건 후보의 가장 약점은 서귀포를 벗어났을 때 당선 가능성이 예, 예. 있느냐. 그러면 본인 스스로 그러면 오영훈 지사하고 연대설을 통해서 예. 우리 서구 연대설을 통해서 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오영훈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고 예. 위성건 의원을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로 출마시키면서 본인이 국회의원 후보로 간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아, 예.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큰 떡을 만지다가 작은 떡으로 가겠습니까? 그건 위성건 의원의 바람일 뿐이고 네.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아니, 근데 그렇게 예. 되면 도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지사나 국회의원이 예, 예. 자기들끼리 결정하면 그렇죠. 누구나 이제 표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오영훈 지사나 네. 위성훈 의원은 지지 기반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귀포 지역 같은 경쟁이 대등하네요. 좀 뭐 위성훈이 다소 좀 높긴 하지만 예. 그 지금 당내 경선도 당내 경선이지만 결국은 이제 이뭐 삼자구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지금 당내 경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일정도 좀 안 나와 있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당내 지지 기반이 겹치는 위성군 의원이 과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예. 제주시 지역에서 인심, 특히 제주시 동지역에서의 지지 기반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나 다음에 차기 구도를 위해서 예. 유성건 의원이 이번 기회에 제주도지사에 출마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쨌든 국회의원도 3선을 했기 때문에 네. 4선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네. 그것이라고 본인이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론도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돌파구를 찾을 의미에서 예.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 일단 후보군의 이름을 올려서 예. 자기의 가치 상승을 노리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예.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사실 좀 뒤쪽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그 연대 얘기를 말씀을 꺼내셨어요. 사실 뭐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얘기가 벌써 또 나오고 있긴 한데 제가 아까 재밌게 들었던 부분이 그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부분은 위성건 의원이 바라고 있다는 말씀처럼 제가 들어가지고 위성건 의원이 그게 더 좀 욕심이 나는 부분이죠. 그렇죠. 위성건 의원이면 3선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 갈 길이 어디겠습니까? 결국 제주도지사잖아요. 어. 제주도지사로 갈 수 있는 본인의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고 그걸 단일화를 또 통해서 네, 이뤄낼 수 있을 중앙당에서 것이다. 또 그런 마쿠의 어떤 그 작업을 통해서 예. 그 힘을 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은 있는데 예. 그렇게 했을 때 당선이 되느냐 예. 이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를 낳아요. 그러면 예. 도민들이 실망을 하게 되겠고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성건 의원이 도지사 후보가 되는 게 예. 더 좋은 구도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 해석들이 좀 가능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 아까 잠깐 웃으셨는데 그런 이제 합종 연행이라고 우리가 네.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플러스 수치로 나오지는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쉽지 않을 거고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네, 1차적으로 당내에서 중앙당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 공천 관련해서는 이게 중앙당 차원에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 뭐냐면 예. 현직 지사를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명분도 있고 선거에서도 굉장히 나쁜 구도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위성원 의원이나 문대림 의원에서 뭐 후보를 단일화하는 당내에서 정리가 될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문대림 의원도 굉장히 도지사 출마에 굉장히 의욕을 보이고 있고 예. 위성원 의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꺾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뭐 단일화라든지 어느 당내에서 정리가 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예. 뭐 그렇게 만약에 삼자 구도로 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셈법이 될 것 같고 그렇죠. 또 뭐 양자 구도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면 반호라고 하는 연대를 통해서 예. 문대림 의원하고 위성건 의원이 결국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문대림 의원은 송재호 전 의원하고 연대를 해서 조직을 만들었고요. 예. 위성건 의원은 또 별도의 또 조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은 함께 한다는 게 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결정한다 하더라도 예. 지지자들이 그걸 용납하기 어렵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선거 여러 번 치러보셔 알겠지만 화학적 결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죄송합니다만 지리멸렬 수준이긴 하지만 민심의 바다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연대설 나오는 게 문대림 송재호 간의 연대설, 네. 그다음에 이제 위성곤 오영훈 간의 연대설
그러니까 썰로 돌아다니는 예. 얘기들이 좀 벌써 많이 있어서 그 잠깐 그냥 재미삼아 여쭤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심오한 얘기들이 지금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하죠. 그 예. 연대 변수도 있고 또 뭐 전략 공천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예. 그건 뭐 내부 상황에서 청와대의 입김이라든가 힘이 작용해서 예. 전략 공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위와 오의 연대설보다는 예. 문대림 의원과 송재우 의원 간의 연대설은 확고한 것 같아 보이고, 예. 또 이것은 그렇게 굳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제가 또 들은 얘기는 우리 송재우 의원이 과감하게 또 문대림 의원의 옛날의 반목 관계를 예. 포용했다는 얘기들도 들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문대림 의원하고 송재우 의원 간의 그 힘을 합치는 경향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 경선 아직 뭐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단순 지지율을 떠나서 앞으로 뭐 감점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네. 누가 또 감점을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과거 탈당이나 복단 전력도 좀 있고 현역 도지사에 대한 또 평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좀 안개 속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선명해지면은 구도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가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 전체 결과를 보면은 이게 인지도와 선호도 모두 좀 낮게 나오고 있는 게 좀 현실적인 부분인데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보여지고 있는 극우화, 예. 그 내란에 대해서 반사하지 못하고 있는 태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국민들의 실망이 크죠. 그리고 최근에는 당내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를 제명하고 예. 또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제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수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석고대죄해야 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분열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저희 도당에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주 도내 문제보다도 네. 오히려 전국의 문제가 지금 그대로 크죠.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이번 지방선거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텐데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구도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의원님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저희 그 MBC가 1차 조사를 할 때는 고기철 도당위원장이 지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왔었는데 8% 지금 나왔었죠. 근데 본인이 이름 빼달라고 해서 다른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는 또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아니 왜 본인 이름 좀 빼달라고 했을까요? 뭐 어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고기철 도당위원장이 본인이 나감으로써 예. 본인의 다른 타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본인이 뺏어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력 후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문성유 후보라든가 또 김승욱 후보를 예.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본인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의 그 지지율을 뺏어감으로써 예. 오히려 지지율이 뭐 10%대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예. 인식이 되어질 것으로 염려해서 그렇게 보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 아니 근데 그러면은 보통 반대로 해야 되는 거 네네.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정치를 많이 해본 바에 의하면 예. 고기철 도당위원장은 본인이 출마 의사를 던짐으로써 예. 국민의힘을 규합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철, 문성용, 김승욱 예. 기타 후보를 통해서 이 지지세를 결집해서 나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예. 우리 국민의 후보로 단일을 하고 그거를 밀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패착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세간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세간 얘기입니다. 예. 본인은 위성권 후보가 도지사 후보가 되면 그 자리가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원 후보 보궐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그걸 노리고 갔다는 분석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생각인데, 예. 근데 유성권 후보가 도지사 후보가 돼서 고기철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가는 가능성, 예. 그건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보입니다. 예. 오늘 정치공학적인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게 평론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 정치인에게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예. 그야말로 장이 서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선거에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돼요. 예. 처음부터 도전해서 당선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경우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정치인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도전했어야죠. 예. 전 이제 초보 정치인의 가장 잘못된 판단이라고 봐요. 선택을 좀 잘못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번에 지더라도 예.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예. 나가서 질 때 지더라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라든지 예, 예. 그리고 어떻게 제주도를 의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비전을 예. 도민들한테 선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앞으로 2년 뒤에 또 국회의원 선거 있지 않습니까? 선거는 계속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예. 정치인들은 선거의 실패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성장합니다. 저는 그런 성장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치인에게 누가 표를 줍니까? 전혀 안 주죠. 예. 또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가장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예. 기존 정치인은 인지도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도 처음에 인지도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해서 처음에 한 번 물을 먹었고 두 번째는 그 인지도를 상당히 높여서 당선이 됐네요. 예. 물론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선 고기철, 문성유, 김승욱 후보가 예. 출마 선언을 통해서 자꾸 새를 불리면서 토론도 하고 언론에 자꾸 비춰줘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문성유 후보다 김승욱 후보다 고기철 후보다 그 세 명 중에 누구다라고 해서 우리 제주도에 대한 비전, 미래 정책, 제주도민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이거다라는 것을 예.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오히려 패착에 가까운 발표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도당도요 말로만 민생을 할 게 아니라 예. 그 민생을 위한 뚜렷한 정책이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못했고 나중에 또 다음에 얘기했지만 도의원 후보와 관련돼서 현수막을 걸면서 후보를 모셔간다 좀 이런 측면에서 나오는 부분은 후보 모집과 관련된 거. 이 예. 부분은 제가 우리 도의원 때도 전혀 없었던 예. 그런 예. 얘기입니다. 사실 저 때 도의원 첫 번째 됐을 때는 예. 저희들이 일당이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무소속이지만 예. 일당이고 의장도 역시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도당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내부 수습을 통해서 융합을 시키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 간을 선보를 모시고 예, 예. 배척할 게 아니라 자기의 정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척할 게 아니라 융합을 통해서 그다음에 도의원 후보들을 귀합을 하고 예. 돌아다니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면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약자의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예. 지금 오히려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고 자 알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좀 얘기는 해야겠는데 사실 진보당에서 가장 먼저 후보를 결정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기는 한데 지금 1% 정도의 선호도밖에 나오지가 않고 있어서 이게 소수정당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잠재적인 지지가 더 있을 것인지 이거는 박사님께 여쭤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 진보 정당도 필요하죠. 근데 지금 신보 정당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지도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진보 정당이 일종의 사회 운동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띠는데 예. 정당의 목표는 수권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수권 정당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를 얻고 있느냐? 저는 상당히 쉽지 않다. 근데 역대 선거에도 보면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저희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었거든요. 그랬죠. 예.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유의미한 예. 지지율을 보인다면 좀 더 우리 제주도의 정치 구도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을 텐데 예. 좀 분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당 제주도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정당 제주도 순서를 보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56%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23%가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4%, 그리고 진보당이 1% 수준으로 나왔는데 아까 국민의힘 잠깐 얘기하셨는데 도내 주요 거리에 도의원 후보를 모집한다라는 그 현수막이 내걸렸어요. 저 처음 봤거든요. 아마 이제 후보를 모집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전국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실 제주 도내에서는 또 국민의힘 보수를 통해서 선거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물난을 겪고 있는 거는 결국 지금 전국 정세와 좀 맞물려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될까요? 어떤 중앙당의 정치 흐름, 국민의힘 중앙당의 정치 흐름이 너무 좋지 않다. 예. 12.3 계엄 이후에 어떤 그 대처하는 능력이 극우화 경향, 극보수화 경향을 띠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좀 잃은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치라는 건 통합과 포용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국민들이 원해요. 예. 그러니까 통합과 포용을 보여주고 민생 정치를 이렇게 표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로는 민생 정치를 표방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고요. 또 우리 국민의힘이 그 자체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을 키워서 이 사람들을 더 큰 인물로 받아들여서 키워나가야 되는데 예. 오히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냄으로써 박힌 돌이 나감으로써 그 예. 불만감들이 폭주하고 여론으로 상당히 악화되는 측면들이 또 있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준석 대표.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경원, 그 다음에 최근에 이래서 한동훈. 결국 그리고 전국적인 정세가 또 강하게 나타난다는 그리고 또 최근 말씀. 들어서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말씀드렸는 또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또 그동안 이 도당위원장 제주도 도당위원장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있었으면 그러면 도당위원장은 차기 지방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될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 도의원 후보를 영입을 해서 그 역할을 제주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모자라지 않았나.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가져갔던 의석이 11석인데 이걸 그럼 지금 이 상태라면 좀 수성할 수 있을 것이냐도 사실 좀 왜냐하면 후보 자체를 좀 모으는 게 좀 어렵다고 하면은 이런 아마 걱정들이 도당 내에 있을 것이고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세대별 정당 지지도 봤는데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거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이제 30, 40대를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40대에서 50대로 좀 이동을 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고령화가 된 것이냐, 뭐 이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재밌는 게 20대 지지율은 이건 뭐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굉장히 낮게 나타나거든요. 이 현상도 이 수치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20대들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서 예. 지금 최근에 20대들이 소위 말하면 되게 그 보수화되는 경향성들이 이번 여론조사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제주도만의 이 문제는 문제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20대들은 청년 세대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세대에 대한. 예. 물론 이제 시대가 가면서 이제 40대 그 진보적인 상황이 50대와 60대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만큼 이제 20대들은 이 청년 세대들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고 아까 뭐 제2공항도 말씀하셨지만 제2공항 찬성주의 30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주 지역의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실물 경제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이 이런 표시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참 재밌었던 것이 그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하자는 그 의견이 국민의힘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 정치적으로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민주계열에서 좀 하향하자고 자꾸 얘기를 네. 했었다가 최근에 또 보수 진영에서 얘기를 하니까 세태가 좀 많이 바뀌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제 지금 60대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제주도에서 보니까. 근데 과거에는 60대에서 70대를 국민의힘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60대를 국민의힘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 어쨌든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고 그 변하고 있는 흐름에 적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60대 지지층도 그동안 자기가 지지해 왔던 정당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러니까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오히려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이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상당히 보수화되는 게 맞는데 지금 국민들의 생각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는 들었지만 젊어지고 있는 거죠. 나이는 들었지만 젊어지고 생각은 젊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아까 그 20대 얘기가 나와서 좀 지나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 아들이 20대예요. 그래서 아빠 저희들은 요즘 낙관적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요. 낙관적 허무주의 뭐냐니까 무언가를 해도 되는 게 없고 일날 장소와 기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허무주의다. 해봐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이 낙관적이다.
예. 그래서 야 낙관적 허무주의로 빠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존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 예, 예. 기존 기득권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네 나름대로 이 20대는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경제에는 더 치중하고 있어요. 예. 저희 20대 때 경제 돈을 벌라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욕했어요. 공부해야지 무슨 돈 벌러 다녀 이렇게 했는데 요즘 20대는 저희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돈, 금융, 경제 오히려 저희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먹히는 구조.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정당 지지도, 예.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그 지지도로 나타나죠. 그게 이제 있잖아요, 20대의 기존 기득권층은 그러면 민주 진보 진영 쪽이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제주도에서도 또 공고히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도의원 선거구 많으니까 사실 하나 다 짚지 못하는데 두 분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좀 접전을 벌이거나 혹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지역구 좀 꼽아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노영이요. 그러니까 이상봉 의장이 이제 불출마 선언했죠.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이미 경쟁에 뛰어들었고, 예. 그래서 노영 쪽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예. 그 연동 갑 같은 경우도 주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현역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좀 굉장히 젊은 정치인들도 이제 도전을 하고 있어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양영수 의원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 이 좀 진보적인 의원들이 지역구 이제 부문 보고로 됐습니다만, 예. 예. 거기서 어떻게 유권자들이 표심을 던질 것인지 이런 네네. 부분들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좀 지역구가 관심 있게 보이세요? 아무래도 뭐 저희들도 경험했지만 의장하다가 빠져나간 지역구가 제일 경쟁이 치열하죠. 의장이 옛날 김태석 의장이 하다가 예. 나간 지역구가 경쟁이 치열했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이상하게 우리 연동갑에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출마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는 것은 그것도 현역 의원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가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그 도의원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친정이셔서 불편하셔서. 도의회가. 아니 사실 김경학 의장도 지금 불출마를 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만 4명의 의원, 현역 의원이 또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양영수 진보당 의원이 지금 한석을 좀 차지하고 네. 있었는데 이 의석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진보 진영이 이 부분도 좀 아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육감으로도 좀 가볼게요. 교육감 여론조사에서는 김광수 교육감이 30% 저희 조사입니다. 30%가 나왔고 뒤를 이어서 고인숙 교육의원이 10%가 지금 나왔는데 수치상으로 보면은 이제 현직이 좀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석 짧게 좀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상당히 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고이수 교육위원이 두 예. 자릿수를 여론조사에서 어느 시점에 기록할 것인가, 이게 두 자릿수. 예, 선거 구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 봤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인지도 면에서 떨어지죠. 현역이 굉장히 유리한 거, 특히 교육감 선거는 그렇죠. 현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기록한다는 건 지지세가 결집될 이유가 되거든요, 충분한. 예. 저는 이제 앞으로 이 고위숙 교육위원회 지지세가 예. 굉장히 유의미하게 우리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디까지 치고 갈 것인가. 특히 이제 이게 되면 이게 만약에 양자 구도로 처리되게 되면 예. 보수와 진보의 구도로가 되잖아요. 그렇게 구도가 짜지게 된다면 예. 지금 고위숙 교육위원이 상당히 현역 의원을 굉장히 가파르게 추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뭐 다른 분들은 좀 송문석 전 교장께서는 4% 저희 조사입니다. 그다음에 김창식 의원 4%, 오승식 의원 또 3%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제가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땐 김광수 교육감의 그 선호도가 연령대, 이념 성향, 뭐 여러 가지 다 종합했을 때 골고루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언론이요? 물론 언론이라는 것은 예. 뭐 언론이 안 좋은데 긍정 평가를 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예. 도지사 평가하고 이제 교육감 평가를 전국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언론에 보도하게 되죠. 예. 그래서 도지사는
상대적으로 아주 안 좋은 하위 그룹에 형성돼 있는데 예. 교육감 평가는 상위 그룹에 포진돼 있었단 말이에요. 전국 시도지사 네, 평가 시도지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구나. 예. 교육감 평가가 상위 그룹에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런 걸 보도하게 되고 그렇게 예. 되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감이 현 교육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전국 상위 그룹에 포진됐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 큰 실책 없이 좀 추진해온 경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현직 프리미엄이 우리 교육감 체계에서는 워낙 강하다는 건 뭐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예. 또 인지도 측면에서 상대의 고위직 후보보다는 인지도 측면에서 상당히 우세하다. 그게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예. 고위직 후보가 경쟁력이 상당히 요즘 최근 들어서 지지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안 되다 배고프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예. 나머지 오승식, 송문석, 김창식 후보하고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예. 거의 1%대까지 쫓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냥 수치상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다만 이제 고위직 의원이 추구하는 거 종전 교육감이 관료주의에 갇혀서 퇴보하고 있다. 예.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바라야 되고 방만한 행정 그리고 청렴도 하락을 주장하면서 현 예. 교육감 체제에 대해서 직격을 하고 있는데 예. 한 변수가 없는 한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겠지만 물론 선거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이잖아요. 1대1 싸움에서는 하나의 실수가 예. 정말로 그 성패를 좌우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럼 그 얘기 하셨으니까 예. 사실 지난 그 교육감 선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정말 박빙이었죠. 박빙이었고요. 그 합종 연행이 그러니까 연대를 했다가 깨졌다가 다시 또 연대했다가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현 김광수 교육감이 당선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도 만약에 이런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선거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두 분께서는 좀 보시는 겁니까? 전 상당한 변수가 되겠죠. 어. 그리고 보세요.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 지금 출발 단계이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표 심리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 지지율이 보여주잖아요. 예. 그럼 그 결집세가 지금 현직 프리미엄 가지고는 무시 못할 정도로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시는 도지사 영향도 받을 수 네. 있죠. 이게 도지사가 지금 진보 도지사가 이제 민주당에서 진보주의 정당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교육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찍을 것인가 했을 때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정책이 좋다, 이 사람이 정책이 좀 열악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번엔 진보로 가자.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게 될 경우에는 표 차이가 극도로 좁혀지면서 야 이러다가 역전이 될 것 같아라고 하면 표가 결집되는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바로 투표는 당일까지도 조심해야 된다. 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 선거가 교육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참고로 아까 민주당이 이제 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성향들이 요즘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론조사가 나온 것이고 아직 선거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또 설 민심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두 분께서 선거일까지 도민들께서 가장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하나씩. 이건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지금 이제 그 인물에 대한 것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각 후보들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나마 문대림 의원 같은 경우는 오영훈 도정의 정책의 어떤 실정이랄까요? 이런 걸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심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교육감 선거도 교육이라는 건 백년지대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다 정치공학적인 부분에 너무 빠지게 되면 조금 이제 본질을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들의 정책을 좀 우선적으로 봐달라는 말씀하셨고 앞으로 좀 도민들께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정치를 한 8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정치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 예. 그러니까 표만 바라보게 되면은 자기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펼쳐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올바른 정책 방향만 추구하다 보면은 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 제주도민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지도자의 진심을 봐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의 진정한 진심이 자기 권력 지향주기냐, 아니면 예. 정말 제주도민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인가를 우리가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뽑고 나서 4년 또 후회하고 예. 그러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도민들만 피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예. 정치인들이 사실 책임을 잘 안 져요. 그래서 무책임한 정치, 또 무능한 정치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배격해서 예. 좀 올바르고 좀 우리 제주도민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를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누가 그 후보를 지지하는지, 그 후보 옆에 누가 서 있는지를 유심히 보십시오. 그러면 선택하는데 상당히 도움될 겁니다. 예. 김도현 박사님 어디 서 계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것도 지금 짧게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여론조사 나온 거고 앞으로 이제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일 거예요. 특히 도지사선거는. 예, 예. 일단 당내에서 중앙당에서 어떤 식의 결정을 할 것이냐라고 보는 거고요. 예, 예. 뭐 오영훈 지사는 20% 통보가 안 왔다고 하지만 통보를 하는지 아니면 통보를 안 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불분명하고 예, 예. 그리고 당내 경선 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상당히 이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경선 과정에서 룰이 어떻게 정해지고 후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이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대 변수가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다고 예. 보십니까? 1대1 구도로 가느냐, 다자구도로 가느냐. 예. 그러니까 민주당 대 국민의힘 구도로 갔을 때는 예. 민주당이 월등히 우세하겠죠. 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바라고 있는 것은 오영훈 지사가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서 3자 구도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들도 세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예. 정치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런 구도가 3자 구도가 되는 구도에 어떤 영향이 중앙당에서 예, 중앙당에서 권력에 대해서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다 이것은 공정 경선을 통해서 가야 된다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이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예. 그런 과정들이 가장 큰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선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안 무소속 돼. 출마를 못하는 안 되는 부분이 거죠. 있고요. 예, 예. 지금 사실 저도 여러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제 각자의 분석과 함께 또 거기에 또 희망을 또 투여하신 네, 경우들도 네. 많이 있고 앞으로 선거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 워낙에 그 선거도 좀 많이 보시고 여론조사들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좀 굉장히 오늘 재밌는 분석, 의미 있는 좀 분석들이 좀 이루어진 것 같고 저희가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민심의 흐름과 선거 판세를 살펴봤습니다. 아주 초반인 만큼 이번 조사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선거 과정을 차분히 짚어보면서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